김 얘기 쭉 하셨는데 김하고 이게 견주어서 미역국 하면은 1년에 한 번쯤은 한국 사람들은 먹는 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미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역에 대한 아주 애정도가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일날 꼭 그 미역 먹는 풍습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미역국을 먹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미역국을 먹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근한 해조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역 산업도 보면은 상당히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미역 양식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50년이 채 안 되는데 1990년대에 그동안 쭉 성장해 오던 미역 양식업이 한 번 큰 찬서리를 맞게 됐습니다. 일본 수출이 아주 급감해 버렸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미역을 수입하다가 좀 더 싼 값의 미역을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에 미역 종자를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미역 양식을 시작시킨 거죠.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 미역은 대폭 줄이고 중국에서 미역을 많이 수입해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아주 그 미역 양식을 많이 한 전남 완도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쇠퇴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역 양식업은 다시 또 성행을 하게 됩니다. 전복 양식이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니까 전복 먹이용으로 미역이 많이 공급됐죠. 미역 하면은 부산 쪽이 기장, 이쪽에는 뭐 완도, 진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역의 품종이 다른 겁니까? 품종은 같습니다. 같고 해양 여건이 좀 다르죠. 기장이나 울산 이쪽 부산 근교에는 대마도하고 이 대한해협 사이가 아주 좁거든요. 그 사이로 쿠로시오 해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성장이 조금 더딘 반면에 육질이 아주 단단하죠. 완도나 이쪽 전남 쪽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부드럽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품질 차이는 없습니다. 해조류 하면은 바다 사막한 바다 목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미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미역이 어떤 그 가치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대형 해조류라고 그러는데 아주 엽채가 큰 이런 대형 해조류들이 많아야 우리가 산에 숲이 우거져야 여러 가지 동식물이 살듯이 거기에 물고기들이 와서 산란도 하고 또 서식하고 번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생태계가 이 균형을 이루는데 요즘 바다 사막화, 우리 흔히 갯녹음이라 그러죠. 해조류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거의 마치 육지 사막같이 이렇게 황폐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류들이 와서 산란할 수가 없죠. 또 서식하지도 못하고. 물론 작은 고기들이 살아야 또 큰 고기들이 먹이도 먹으러 오고 이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해조류가 없어지는 그런 갯녹음이 생겨버리면은 이런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전체 수산 자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것들이 왜 일어나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 갯녹음 현상들이 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좀 힘든 면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동해안이나 제주도 이쪽에서 그 갯녹음이 이제 발견되다가 최근에는 남해안이나 이 서해안까지 이제 이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해역에 따라서 이 조금 그 원인을 좀 달리 할 수가 있는데 동해안 같은 데는 성게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게를 잡아서 그 알을 운란이라고 아주 고급 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수출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뭐 역시 중국산도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성게를 잘 잡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성게들이
해조류 같은 걸 다 갉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서는 많이 해조류가 죽어버리는 갯녹음 현상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주도라든지 이쪽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다른 원인으로 또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결책은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산자원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이 바다숲 조성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해조류를 심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는 식목일 날 열심히 심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산이 푸르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다도 우리들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 아주 풍부한 해조류가 자라는 바다로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갯녹음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바로 바다 목장입니다. 현재 전국 35곳에 연안 바다 목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바다 목장이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물고기를 양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정해역에 인공 어초, 해조류를 설치하고 먹이를 공급해야 하는데요. 육상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지금 사실 심으면 원료가 되지만 우리 바다인 경우에는 또 우리 어떤 험한 그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 또 그게 경제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현재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밀도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해양 환경 회복과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심는 바다 목장.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해조류 이것만은 좀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해조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현대인들이 몸이 아주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또 미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방사능 같은데 아주 효능이 많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미역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미역 가격이 상당히 높게 뛰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미역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해조류를 아주 세계에서 품질이 좋은 그리고 아주 값싼 해조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비하셔가지고 생산자들도 아주 그 양식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